오늘은 전처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처리기에서요, 매크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define 나와 있죠? 정의하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수업을 진행하면서 define는 매크로 정의지만 이 정의를 써오면서 이게 뭐다 이런 건 안 했어요. 하지만 오늘 14강이라는 단원을 통해서 매크로에 대한 거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efine이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매크로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치환 문자열이 나와요. 매크로명은 다 어떤 문자여야 된대요? 다 모두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C는 모든 문장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을 사용했죠. 하지만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요, 세미콜론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미콜론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fine과 매크로명 치환 문자열 사이에는 어떻게 한대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백을 구분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요 사이에 중간에 공백이 한 칸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크로문이 길어져서 하나 이상의 줄을 차지할 땐 어떻게 한대요? 맨 마지막에 백슬래시를 문장 끝에 사용하면은 문장이 두 문장이 될 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함수들을 매크로로 정의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샵 define이라고 나와 있죠. define이라고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min이라고 나와 있죠. min xy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매크로명이 min에 있는 xy다. 여기 xy라고 써준 거는요. 이 xy를 통해서 우리 함수 호출을 당하고 그럴 때 실매개변수와 형식매개변수를 사용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min이라는 매크로를 사용을 할 때 그 안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값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 매크로의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이건 min이니까 작은 값을 추출해 주는 거겠다 이러지만 사실상은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선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x와 y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x가 y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요? 작은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니까 x를 보내줘야 되겠죠. x를 보내주고요. 이거는 참일 때죠. true일 때고요. 자, 이거 y는요. 거짓일 때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건 사망연산자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조건식이 나오고 물음표가 나온 다음에요. 참인 문장, 그 다음에 거짓인 문장. 그래서 이 문장을 다 수행하고 나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이 조건, 여기에 있는 조건을 수행하고 나서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이 앞에 1번 문장을 수행을 하고요. 조건이 거짓일 때는 어떻게 했죠? 2번 문장을 수행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은 값을 구해주는 minxy라는 함수 매크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bs라는 간단한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절대값을 구해준다고 해요. 근데 절대값이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원래 값을 구해주는 거니까요. x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x라는 값이 들어왔는데 그 값이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라는 값을 리턴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원래 x값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지금 간단한 함수들이 매크로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수압이라고 나왔어요. 수압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있을 때 우리 값 변환하는 거 한번 해봤죠.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죠? 여기서도 t를 썼네요. 예를 들어서 t는 x 하면은 x는 y, 그 다음에 y는 t. 우리 이거 쉽게 교환하는 거 수압이라는 것도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고 했죠? 이 문장을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값이 변동이 돼요. 물론 이거를 이해해서 그때그때마다 추출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값을 교환해준다 그러면은 세 개의 변수를 어떤 식으로 이동시키는지 알고 있으면 프로그램을 짜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값을 변동해주는 수압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 이 수압이란 함수의 매크로 정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예제 프로그램을 볼까요? 예제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선언이 돼 있어요. 뭐라고 선언이 돼 있어요? 샵 define이라고 정의가 돼 있네요. 매크로 정의 돼 있고요. to라고 정의돼 있는데 치환 문자열은 뭐예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샵 define 돼서 매크로명은요, 메시지인데 메시지 안에 값은 뭐예요? 월드컵 16강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에 두 문장으로 연결되니까 뭘 넣어줬어요? 역슬래시를 넣게 되면 이걸 한 문장처럼 인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샵 define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포라고 매크로명을 줬죠? 이 포라는 매크로명은 어떤 치환 문자열을 가지고 있어요?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샵 define 한 다음에 px가 돼 있는데 이 px는 어떻게 돼 있어요? 프린트 x값을 찍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fmp는 어떻게 돼 있어요? x는 뭐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자, int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서 초기값도 부여를 해줬어요. 2라고 부여를 해줬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2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럼 x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px라고 돼 있네요. 자, px라고 된 거를 찾아봤어요. 샵 define px 찾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printf 찍어주래네요. 뭘 찍어줘요? 자, x는 뭐라고 찍어줘요? %d니까 x값을 찍어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x값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x는 뭘 가지고 있죠? 2라고 가지고 있죠. 그러면 x는 2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x에다가 4를 넣어주게 되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치환하는 치환이니까요. 자, 4는 어떻게 돼요? 4가 됐죠?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어요? x에 4라는 값이 입력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print f 한 다음에 fempty라는 거를 이쪽에 넣어준다면 여기에서 이 문장을 다시 기술을 해주면 print f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x는 그 다음에요 %d n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컴파일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보니까는 x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x가 또 어떻게 들어가요? 이번엔 4가 되니까 그 다음에 출력되는 건 뭐예요? x는 4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출력이 되니까 스트링 문자열 출력해주는 데이터 변환 코드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출력이 돼요? 월드컵 그 다음에요 16강을 기원합니다. 이게 쭉 찍히겠죠? 그 다음에 to message라고 여기에 이렇게 찍히니까 이거는 따옴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옴표 안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찍어주는 거니까 따옴표 안에 있으니까 얘는 매크로처럼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문자가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지, 그리고 매크로 정의하는 것과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 그 문장 속에 확장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코딩을 그 안에 써준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실행 결과를 보니까 x는 2, x는 4, 월드컵 16강을 기원합니다. to message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예상한 결과하고 똑같네요. 예제 프로그램을 봤어요. 예제 프로그램을 봐서 또 한번 선언해 준 걸 보도록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SQR1은 X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매크로명이 되죠. 이 밑에 이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치환 문자열이죠. 인트형으로 X는 4, Y는 5라고 선언을 해줬네요. SQR1은 X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X값이 들어가겠죠. X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4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4라는 값이 들어간 상태에서 SQR2를 호출을 하니까 여기에서 4가 들어가서 이 문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확장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럼 출력은 어떻게 돼요? X의 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X의 제곱근은 %D. %D니까 뭐가 나와요? 4가 나오겠네요. 그죠? 4.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2 플러스 5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2 플러스 5가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은
여기 제곱근이 아니네요. 제곱은 어떻게 돼요? 7, 4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y는 어떻게 되겠어요? y하고 플러스 3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 결과 나와 있고요. 자, undefine에서 정의해 준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가장 최근에 define에 의해서 그 명칭에 바인딩된 매크로 정의를 해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샵 define에서 맥스 사이즈는 50이라고 돼 있네요. 또 샵 define에서 맥스 사이즈는 1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undefine에서 맥스 사이즈 하면은 이 정의된 매크로들이 해제가 된다는 걸 뜻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샵 if define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매크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end if문이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파일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화면을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양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파일을 입출력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파일 입출력 방법을 알아야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일 처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어서 우선 파일을 사용하려면 파일 오픈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파일 한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꽃 표시하고 아스테리스크 있죠? F 오픈 한 다음에 파일명 한 다음에 콤마하고 뭐가 있어요? 모드가 있죠. 그리고 캐릭터 포인터 변수로 파일명하고 모드를 선언을 해줬죠.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주소값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파일 오픈을 시켜줘도 되고요. 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오픈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파일을 닫을 때는요. 파일 클로즈 한 다음에 포인터 변수 사용한다는 거죠. FP라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입력이 있어요. 입력이 있는데 입력 같은 경우에는 a.txt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텍스트 파일로 있는 거예요. 자, 출력은요. 출력은 b.txt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파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 다음에 여기다 P1과 P2 포인터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해줬어요. 포인터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해줬죠. 이 상태에서 밑에 와서 포인터 변수 P1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넣어주냐면 파일을 오픈시켜요. 자, 파일을 오픈시킨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a.txt를 오픈시키겠다. 오픈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읽겠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P2는요. 자, 파일 오픈해서 a.txt는 읽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자, b.txt는요. 쓰는 데 사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 라이트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얘는 P2라는 위치부터 사용하겠다. 이걸 의미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R은 읽기고요. W는요. 쓰기고요. A는요. 추가를 의미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서 인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쇄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을 시켰어요. 오픈을 시켰는데 그냥 오픈을 시킨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파일로 포인터 변수 FP를 선언을 해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int 한 다음에 ch라고 돼 있죠. 그래서 fp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겠죠. 테스트라는 파일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요? 읽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읽어서 파일을 열었는데 난 널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FP가
FP가 이제 해가지고 그냥 실행을 시켰는데 이거는 테스트 파일이 없는 거예요. 이 테스트라는 파일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은요, FP의 값은 널 값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체크해서 내가 파일을 읽지 못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FP에서 여기 파일 오픈을 시켰죠. 오픈을 시켰는데 이 테스트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테스트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FP는 널 값을 가지게 돼요. 널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얘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else문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printf 한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파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파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ch라는 데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get 캐릭터, getC라고 FP라는 걸 받아서 읽어드리죠. 읽어드려서 그게 어느 때까지? EOF일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쭉 해줘요. stdout이라는 건요, 표준 출력 장치에다가 출력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문자를 다 출력을 해주게 되면, 그 파일을 보고 다 출력을 해주게 되면, 파일을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fclose fp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한 문자씩 읽어서 인쇄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파일 처리 다른 방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똑같이 선언을 해줬어요. 파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줬어요? 스트림이라는 포인터 변수 선언해줬죠? 그러면은 파일이 오픈이 되겠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픈돼서 그 값을 스트림이라는 데다가 넣겠죠. 그러면 각각을 다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 fopen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fopen이라고 돼 있는데 파일 오픈에서 dummy.fil이라는 파일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냥 읽은 게 아니고요. R은 인기고 W는 쓰기라고 그랬죠. 쓰는데 옆에다 플러스가 붙이면 내가 여기에 있는 파일, dum이라는 파일 있죠? dum이라는 파일.fil이라는 이 파일이 있다고 하면 이 파일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 안에다가 내가 값을 써서 넣겠다는 소리예요. 여기 W 플러스라는 거는요. 이 파일에다가 내가 값을 갱신해서 넣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fprint 썼죠. 파일에다가 프린트 하는데, 자, 스트림에서요. 형식이에요. %d, %c, %f예요. ICF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C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1.234가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dummy.fil이라는 함수에다가 이 값들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닫아야 되겠죠. fclose, 파일 클로즈에서 스트림에서 파일을 닫아주고요. 리턴 값 0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파일 처리 두 번째인데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에서 똑같이 스트림이라고 선언이 돼 있어요. 스트림이라고 선언이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읽기 위해서 개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쪽에 있는 거를요. W라고 하지 말고 R이라고 해주세요. 자, R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dum이라는 이 dummy.fil이라는 이 파일을 읽겠다는 소리거든요. 자, fgetC에서 파일로부터 문자를 읽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가 파일로부터 문자를 읽겠다.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EOF를 검사하겠다. 그러면 F에 있는 이 스트림에 있는 마지막 문자까지 검사를 하려면 FEOF라고 해주면 간단하게 검사가 돼요. 그럼 이 부분에서 돌아가겠죠. 그러면 얘가 EOF가 아니라면 내가 EOF가 아닌 동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가 수행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참일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프린트문을 수행을 하겠죠. EOF라면 여기에서 수행을 하고요. 문자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fclose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일을 닫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이쪽은요. 파일로부터 문자를 읽고요. 그 다음에 EOF를 검사해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F 한 다음에 getC라고 돼 있는데 그냥 getC는 뭐였죠? getC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거였죠. 얘는 파일로부터 문자를 하나씩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모리 로케이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제 프로그램을 볼 때도 나중에 볼 거지만 우선 하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인클루드로요, 세 개를 선언해줬어요. 세 개를 선언해줬는데 스탠다드 io.h, string.h, allocation.h라고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메인 함수 해주고요. 포인터 변수 선언을 해줬어요. 포인터 변수 선언해준 다음에 그 밑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이 밑에 여기에 있는 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밑에 printf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뭘 뜻하냐면 내가 동적으로 메모리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에 printf문을 찍어주도록 했어요. 메모리 로케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 메모리 로케이션이라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요. 메모리 바이트의 크기를 의미해요. 자, 메모리 바이트 크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메모리 로케이션 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트 하면은 인트에 해당하는 메모리 바이트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L자가 빠졌네요. 자, 10바이트만큼 잡겠다는 거죠. 바이트 10개를 잡겠다. 잡고요. 널과 같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str 스트링 함수하고 검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뭘 해주는 거냐면요. 내가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메모리에 어떤 식으로 값이 들어갈지 그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자, 할당을 해준 다음에 이쪽에서 cpy요. hello 한 다음에 str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hello라는 글자를 넣어주게 돼요. 왜 어떻게 해서 넣어주게 되죠? 여기에서 str에다가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해주게 되죠.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해서 그 할당한 메모리에다가 hello라는 문자를 찍어주게 됩니다. 넣어주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print 이 문자열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str에 있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되겠어요? string is hello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메모리 할당을 풀어주는 명령이에요. 풀이라고 돼 있고 str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메모리 할당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요. 메모리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념 잡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는 한 다음에 캐릭터 포인터 변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다 메모리 로케이션 5 하면은요. 이건 뭘 뜻하냐면 바이트 5개를 잡아서요. P가 가리키도록 하는 거예요. 바이트 5개를 메모리상에서 잡아가지고요. 이 5개 잡은 거를 있잖아요. 그 잡은 거를 이 맨 앞에 P가 가리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요,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